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9번째 시간입니다. 구차시 고려의 건국과 후 삼국 통일. 지난 시간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불국사는 고대 한국 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독특한 건축물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석굴암은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적인 우수성이 같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1단원 나라의 등장과 발전을 마치고 작은 2단원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에 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고려는 후 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을 통합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여러 번 있었지만 고려는 이를 잘 극복하고 활발한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고려를 세우고 외세의 침입을 극복하는 데 활약한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또한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고려의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려 시대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가 있나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완건, 서희, 강감찬 등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완건은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고 서희와 강감찬은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특히 강감찬은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전투인 귀주대첩의 주인공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금속활자, 삼국사기 등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시기에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긴 유산이고 고려청자는 고려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금속활자의 대표적인 인쇄물은 직지심체 요절이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은 역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과 후 삼국 통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말 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자 지방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인 호족이 등장했습니다. 호족이란 신라말 고려 초에 활동한 지방 세력,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 지방을 다스린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 호족 중에서 세력을 키운 견훤과 궁예는 나라를 세웠는데 견훤이 세운 나라는 후백제이고 궁예가 세운 나라는 후고구려입니다. 이처럼 신라 말의 나라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나뉘었는데 이를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완건은 송악의 호족으로 궁예가 세력을 키우자 궁예의 신하가 되어 후고구려의 건국을 도왔습니다. 그는 후백제와의 여러 전투에 참여해 뛰어난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후 궁예가 신하를 의심하고 죽이며 일부 호족들을 억압하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완건이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구려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신라를 물리치기 위해 송악의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러나 신라의 전통에 머무르는 바람에 그 당시 권력자였던 호족 세력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한때 스님이었던 경력으로 불교에 심취해 자신을 구세주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포악한 면이 드러나 호족들의 지지와 민심의 수습에 실패하였습니다. 궁예의 역사적인 위치는 다음 대의 완건에게 고려 건국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읍을 송악에서 지금의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철원에는 그 당시 수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궁성터가 북한과의 경계선인 휴전선에 걸쳐 있어 아쉽게도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려를 세운 완건은 한때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위기를 겪었으나 몇 년 뒤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했습니다. 후백제는 견훤의 아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 힘이 약해졌습니다. 신라가 스스로 고려에 항복한 이후 고려는 후백제를 물리쳐 후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왕건은 불교를 장려했으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또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호족을 적절히 견제하되 존중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자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으며 북쪽으로 점차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신라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옛 백제 지역에서는 군인이었던 견훤이 후백제를 건설했습니다. 견훤은 원래 상주 지방의 농민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서남 지방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전주 지역을 근거로 하고 옛 백제 지역 주민이 신라를 좋아하지 않는 감정에 호소해 후백제를 건국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후백제가 강할 때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도 공격하여 왕을 죽인 후 바꾸기도 하고 공산성 전투에서 왕건을 죽을 고비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간의 후계자 타툼으로 인해 견훤은 왕위에서 물러나 금산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겨우 탈출한 견훤은 고려로 도망하게 되고 자신이 세운 후백제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건은 송악의 호족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힘을 키운 해양 세력입니다. 왕건은 해군 대장군으로 후백제 견훤의 근거지인 전라남도 나주 전투에서 승리해 궁예의 신임을 받고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주 전투는 왕건이 천하통일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매우 상징적인 전투입니다. 나주는 일본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황해해상 물류의 거점 지역이자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주 전투는 황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해상의 경제전쟁이었습니다. 고려의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신라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신라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왕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지방의 호족이 등장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라의 55대 왕인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견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경혜왕의 뒤를 이은 경순화는 고려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여 천년 역사의 신라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태조 왕건 청동상에서 왕건은 황제가 쓰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고려가 황제 국가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는 천자라고도 하며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황제의 권위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를 다른 사람이 일컬을 때에는 폐하라는 말을 사용했고 황제에게는 만세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왕은 황제보다 권위가 낮은 호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왕을 일컬을 때는 전하라고 불렀고 천세라는 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고려는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했지만 외국과 교류할 때는 상대 국가에 따라 황제, 왕이라는 말을 달리 사용했습니다. 왕건은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결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건의 자녀는 아들 25명에 딸은 9명이나 되었습니다. 왕건이 죽은 후 많은 자식들로 인해서 왕위 다툼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고려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4대 왕인 광종이 왕이 된 후에야 고려는 혼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37쪽의 탐구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후삼국이 통일되자 지방의 호족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졌다. 왕건은 이들을 경계하여 억압하는 한편 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는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부인이 29명이었다. 왕건은 이들 사이에서 아들 25명과 딸 9명을 낳았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왕건이 신하들과 백성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건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왕건은 어떻게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나요? 호족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편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건이 죽은 후에 왕건의 자식들과 호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의 왕위 다툼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건국과 후 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왕건이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려의 건국과 후 삼국 통일로 신라 말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